물려줬어? 자, 15차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차 시는 내가 인터넷 강의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거 여러분들이 15차 시 공부해서 기말고사를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겁니다. 자, 먼저 전시 확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땡땡땡은 1882년 프랑스 고리 목적으로 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의 동맹인데 이거는 삼국 동맹입니다. 맞나? 삼국 동맹이고 그에 반대해서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맺은 건 삼국 협상이라는 거죠. 자, 다음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부가 비밀단체 검은손의 단원이었던 프란치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라예보 사건. 사라예보 사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연합국편에 참전하게 된 독일의 작전이 있습니다. 잠수함 가지고 마구잡이로 쏘는 것, 그거를 유보트 작전이라고 하고 한국말로 고치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다음 1917년 러시아는 몇 월 혁명? 2월이 아니고 10월이죠. 레닌이 10월 혁명에 성공을 하잖아. 10월 혁명의 영향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이탈하였고, 그 다음에 제1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참혹하게 전투가 일어났던 저는 참혹하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라인 맞추라 했지. 참호전이 되는 거예요. 참호전은 참호를 파고 전투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하였다. 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차 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은 21차 시까지 다 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중간에 이제 중국 현대사, 근현대사를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근현대사도 같이 볼 겁니다. 자, 먼저 중국 군벌의 등장입니다. 군벌의 대립이야. 위안스카이가 황제 자리를 오려고 제재운동 벌였잖아. 제재운동 벌인 다음에 근데 99.9%의 중국인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위안스카이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위안스카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안스카이 밑에 있던 많은 군인들의 부하들이 지방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군벌이 난립하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요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군벌 단체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정부의 내각 총리로서 지도자가 된 한파였던 안휘파가 있습니다. 안휘파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후원을 받으면서 부총통 자리에 훈국장이 지도자로 있는 지게파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다른 팔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직후에는 이 안휘파와 지게파가 이 정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파는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또 타협하기도 하면서 연용을 대총통 자리에, 그 다음에 단기설을 국무총리, 훈국장을 부총통으로 하면서 실권을 나누어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좋게 계속 흘러가면 좋은데 싸운다 했었죠, 내가 방금. 얘들이 또 싸우기 시작한 거야. 왜? 제1차 세계대전에 중국이 참전을 하냐 마냐를 두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단기서가 이제 독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니까 왜 그 지게파 애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에 왜 중국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휘파의 대표였던 단기서는 우리가 제1차 세계대전 선전포고에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은 뭐지? 돈을 빌리는 국가 대 국가였어. 국가 대 국가로서 돈을 빌리는 이 차관을 도입을 해서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전포고에서 참전이 돼. 그래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긴 하거든. 근데 이 여원영은 참전을 타개하면서 이제 단기설을 파면을 시키는 거죠. 왜 네 마음대로 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선은 어떻게 하지? 파면됐잖아. 파면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안희성에 군부렸던 장훈이라는 사람을 북경으로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훈을 불러들여가지고 전부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대표가 되려고 했는데 이 장훈이 단기서마저 쓸어버리려고 한 거야. 왜? 이 사람은 청나라 쪽 사람이에요. 근데 청나라가 망했잖아.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청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기서든 영원웅이든 전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안휘파든 지게파든. 그래서 자기를 책으로 두면서 청저 부활을 선을 합니다. 이거를 뭐냐? 복벽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데 혼자서 뭐 하기에는 중국이 이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지. 군벌이 여러 개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서 군사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단기선은 공화정을 유지하는 명목으로 자원 세력을 제압을 하고 국무총리로 복귀하면서 안복국회를 구성을 해서 또다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이 단기서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지로 보면은 잘 나타나 있을 건데 궁궐이 엄청나게 찢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은 전부 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발음을 한국어로 고쳤기 때문에 뭐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요 윗부분 주대 삼아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궁궐이 전쟁이 일어나요. 안희파와 지게파는 한번 한따까리 했잖아 이미. 제1차 세계에 참조하는 걸 두고 한따까리를 했는데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지들끼리. 그래서 전쟁이 한번 따까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희파와 지게파가 싸웠다 해가지고 안직 전쟁이 난다. 근데 이 지게파에 봉천파가 들어가서 봉천파도 또 다른 군벌이거든. 이게 합치면서 여기는 안희파가 빠이빠이 되고 지게파, 봉천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고 나서 2년 뒤에 이건 이제 직봉전쟁이다. 한때 같은 편이었지만 어쨌든 다른 군벌들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마랑 또다시 뭉쳤다가 2년 만에 갈라지게 되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봉천파에는 안희파가 들어가게 돼. 근데 이 안희파에 누가 들어가냐? 순월이 들어있어. 여기 빤스라 아저씨 기억나죠? 빤스라 아저씨.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게파가 힘이 셌기 때문에 지게파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또 힘을 길렀던 봉천파가 2년 뒤에 또다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2차 직봉 전쟁을 벌입니다. 자, 여러분은 안직 전쟁, 안희파, 지게파, 직봉 전쟁, 지게파, 봉천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제2차 직봉 전쟁에서 결국에는 봉천파가 승리해야 돼. 왜 승리할 수 있었냐? 이 지게파의 부하였던 이 풍옥상이 지게파에 속했던 풍옥상이 지게파를 대신하고 봉천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봉천파가 미락을 맺고 봉천파가 최종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위안스카이가 죽고 난 다음에 궁궐이 잠깐 뭐 타협도 하다가 싸우기도 하다가 투닥대다가 결국에는 봉천파가 승리를 거둔 상태다. 이렇게까지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중국이라는 땅을 이렇게 봤을 때 딱 나눠서 북쪽 지역에 있었다. 북쪽 지역에 있었던 궁궐들의 대립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요 지역이지. 딱 나왔어요. 요 지역. 이쪽 지역에서 많이 싸웠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야 될 거는 서남 지역의 궁궐들은 이제 북경 정부에 대해서 자전을 선언. 서남 지역은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요 지역. 북경 지들끼리 싸우고 있잖아. 지들끼리 겁나 대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주적으로 알아서 성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니네끼리 치고받고 잘 싸워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성장하겠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호복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호복운동을 꾸리면서 이제 서남 군벌들은 뭐를 꾸리느냐? 정부를 따로 꾸려. 북경, 요 위에 있던 북경 정부와 다르게 정부를 아예 따로 꾸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제1차 광동구조입니다. 제1차란 말은 2차도 있고 3차도 있기 때문에 앞에 제1차를 붙이는 겁니다. 자, 서남 군벌들은 일본의 빤스런 중이었던 누구를 데리고 온다? 순원을 데리고 온다. 왜? 순원이 중국의 독립과 중국의 통일과 이런 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상징성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 순원은 한국에서 치면은 김구 같은 사람. 내가 우스갯소리나 빤스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중국 내에서는 엄청나게 명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정부를 꾸리면은 상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순원을 초대해가지고 제1차 강동구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왕군벌들이 순원을 꼬시지 어떻게 꼬셨냐? 이 순원을 제1 권력으로 만들어줄 테니 제발 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순원을 이렇게 청통 자리에 올립니다. 대청통 자리. 올리는데 순원이 막상 와서 정치를 하니까 순원이 또 약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 자기가 생각하는 공화정,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중국의 통일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너무나도 많이 제시를 하니까 선왕군벌들이 순원한테 조금 질리게 된 거예요. 질리다 보니까 이 순원의 권력을 낮춰야겠다, 약화시켜야겠다 라고 하면서 7명을 두고, 총재라는 7명을 두고 순원을 지위로 약화시킨 거죠. 총통이 아니라 총재로 격화시키고 7명과 동등하게 대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원 입장에서는 아니 제1 권력으로 만들어준다 해놓고서는 나를 격화시킨 다음에 7명이 똑같이 권력을 나눠 갖는다고? 그러면은 말이 7명이 똑같이 권력을 나눠 가지면 6대1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순원 생각에는. 그래도 어떻게 한다? 순원이 나 그럼 여기서 안 할게 간다 하면서 또 도망가는 거예요. 역시 또 빤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순원이 만들었던 하와이와 홍콩에서 만들었던 어때? 중국 혁명당이죠. 혁명당을 중국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으로 1919년에 이름을 바꾸면서 또 중국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제2차 강동원 정부가 들어선다. 또 다른 서남 군벌이야. 지역은 비슷하게 서남에 있지만 또 다른 서남 군벌에 있었던 진영명이 순원을 또 부르는 거죠. 상해에 있는 순원을. 그 예전에 제1차 강동원 정부에서 실패한 거를 다 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 우리 쪽으로 와서 제2차 강동원 정부를 꾸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영명이 순원한테 부탁했단 말이야. 그래서 순원은 또 D차 강동원 정부를 꾸리러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순원이 제일 높은 권력자에 있으면서 진영명과 함께 중국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 하려고 하는데 순원이 주장하는 게 뭐다? 북벌을 주장해, 북벌. 아까 지도를 반 나눴을 때 위에 북쪽에 군벌들이 있잖아. 얘네들도 다 같이 먹으면서 중국 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북벌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영명 입장에서는 그냥 순원 데리고 와서 서남 군벌로 있으면은 배우리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중국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군사 이끌고 가고 우리의 돈과 물력을 낭비해야 되냐, 인력을 낭비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원과 진영명이 대립하게 되었고 순원은 임마랑도 같이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상하에. 그래서 2차 강동원 정부에서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빤스런 장애라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진영명은 뭐를 주장한다? 연성자치운동을 주도한다. 이 사람은 서남군벌에서 나갈 필요가 없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서남군벌끼리 뭐란다? 각 지에 있는 군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여기서 눌러 살자라는 연성자치운동을 주도하게 되는 거. 북벌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성자치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3차 강동군 정부이다. 제3차 강동군 정부는 상하이에 도망갔었던 순원이 이제 국민당을 새로운 강경과 천원을 채택하면서 광동에서 진영명을 몰아내. 인마는 자꾸 여기에 머물러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통일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원이 하는 말이 다 옳다. 진영명이 틀렸다. 왜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느냐? 왜 자꾸 보수적으로 움직이느냐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민당에 들어가고 순원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순원이 진영명을 몰아내고 제3차 강동군 정부를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강동군 정부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순원이 또 뭘 하느냐? 이 국민당 정부 가지고는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중국 내로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믿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공산주의를 무시하고 국민당만으로 통일운동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다 느낀 거예요. 군벌과도 싸우기 벅찬데 까딱 잘못하다가 공산당과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대표였던 소비에트 정부의 대표였던 요페와 순원이 힘을 합쳐가지고 공동선언을 하는 겁니다.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다 같이 힘을 합쳐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순원과 요페의 공동선언, 연서용공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순패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과 같이 힘을 합쳤어. 그래서 1924년 공산당과 힘을 합친 순원이 이제 뭘 하지? 자신의 오랜 염원이었던 공화정을 수립하고 중국 통일을 위해서 뭘 한다? 반제국주의, 반군벌 운동을 벌이면서 이제 북벌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와 반군벌의 국민혁명운동을 전개하면서 다음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중간에 이분이 순원이고 3차 강동군 정부를 꾸린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벌을 전개를 하는 거지. 자, 이 북벌을 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아까 우리가 북쪽에 있었던 군벌 맞죠? 그래서 제2차 직봉 전쟁에서 순원과 연합관계했던 봉천파 아까 봤잖아. 순원이 플러스 4 있었죠. 이 봉천파가 승리를 거두면서 순원에게 북상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 북쪽은 우리 봉천파가 다 장악을 했으니 순원은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국민당을 이끌고 올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원은 어떻게 한다? 국민회의를 주장하면서 북벌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북상을 해. 북상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통일이 될 수 있겠거니 서남 지역에는 3차 강동군 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는 봉천파가 장악을 했고 이 봉천파는 순원과 연합을 맺은 관계니
이 두 개가 합치면 한차 강등우 정부와 봉천파가 합치면은 통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순원이 오케이 가야겠다 하면서 통일을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죽어.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을 이 중국 통일과 중국 독립 뭐 이런 거에서 힘을 몰아넣은 나머지 59세의 나이로 간암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맺은 열매를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순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상징성이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국민회의 운동이 활력을 잃게 되고 또다시 중국의 통일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위안스케가 죽고 나서 이제 주요 남부와 북부, 북부와 남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남쪽에는 광동군 정부, 북쪽에는 군벌의 회의. 근데 봉천파와 제3차 강동 정부가 합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왜? 순원이 죽으면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군벌의 통치와 영향에는 뭐가 있냐면은 막대한 군비가 증가됐습니다. 막대한 군비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농민과 상인층으로부터 돈을 빨아들였단 말이야. 군벌애들이. 각지인 군벌들이. 그러면서 심하게 수탈을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뭐가 부담된다? 요건 한번 봤어 우리가. 언제 봤냐? 그 예전에 태평천국 운동 때 한인 계층이었던 이홍장 맞지? 이홍장이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한 사람 더 있잖아. 진국번 이런 사람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든 군대. 그 군대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뭘 했다? 이금. 상품 통과제죠. 이 이금을 통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군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했죠. 그 이금이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군벌의 영향이 이 정도 중국 내에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중국의 민족운동입니다. 중국의 민족운동. 이 시기에 있었던 문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신문화운동입니다. 신문화운동. 그 내용에는 유교의 전통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과학을 도입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진독수, 이 사람이. 진독수라는 사람이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문화. 새로운 문화를 중국도 배워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신문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루신의 광인일기, 아큐정정. 그래서 민족교육을 촉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느냐. 문화는 이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중국의 오사운동을 봐야 된다. 자, 이 오사운동이 뭐냐. 19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뭐 군벌이 싸우고 그 다음에 광동군 정부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중국 국내에서. 자, 오사운동의 배경이 뭐냐면은 일본이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하는 거야. 이게 뭐지? 위안 스카이가 지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21개조 요구를 수용했잖아. 수용했는데 곧바로 죽죠. 마음의 병을 얻어서. 마음의 병을 얻어서 곧바로 죽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위안 스카이가 동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서가 자기들한테 들어졌잖아. 근데 위안 스카이가 죽었든 말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책임지라는 거야. 21개조 요구 중국 정부에서 요구한 거, 승인한 거 아니냐. 위안스가 죽었든 말든 중국 정부는 뭘 해야 된다? 21개조를 시행을 해야지 라면서 강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누가 받아들인다? 북경의 군벌 정부, 뭐 아니파, 지게파 이런 애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일본이 워낙 드세고 지금 군벌이 난립해 있는 상태니까 각자 싸우면은 무조건 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의 군대가 위세가 워낙 세니까 깨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북경의 군벌 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경의 군벌 정부가 이 21개조를 알아서 우리서 할게. 위안 스카이가 했던 약속 지킬게. 하면서 중일 공동 방전 협정을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였던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는 이제 알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있었던 승정국과 패전국 간의 회의잖아. 이 회의에서도 일본의 중국 내의 이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21개조 요구 중국 너네가 들어주는 게 맞지. 왜? 위안 스카이가 승인했으니까. 걔가 죽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쨌든 중국 정부가 승인한 게 되는 거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권이 인정이 되면서 21개조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일본이 이권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중국 국민들이 열받는 거예요. 자, 중국 국민들이 열받아서 정부 너네 뭐하냐? 하는데 정부한테 열받는 것보다는 일본한테 특히 열받아 있는 거죠.
그래서 북경 대학생을 중심으로 베이징 대학이죠. 베이징 대학생을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이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면서 대규모 전 국민이 하는 민족 운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대종 사회주의입니다. 마르크스 약스를 연구에 조직했고 모택동 다 들어봤잖아. 모택동 마오쩌둥이다. 마오쩌둥. 마오쩌둥을 한자음을 그대로 한글로 읽었을 때 모택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운내 이 사람도 역시 사회주의잖아. 조온라인이라고 하는데 얘를 한자음 그대로 읽으면 주운내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도돼가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이 주된 뭐라고 해야지 주도층이 되어가지고 오사운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다. 왜 평화롭게 했냐?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바로 2달 전에 한국에서 뭐가 있었지? 3.1 운동이 있었거든요. 19년이죠. 1919년.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전부 다 오사운동 당시의 모습, 북경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이고, 자, 그래서 뭐를 주장하냐? 21개조 요구를 철폐하라 라고 주장하죠. 일본한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중국의 땅을 마음대로 일본이 가져가고 중국의 많은 이권들을 일본이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게 21개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 철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군벌, 특히 북경군벌. 너네가 뭔데 21개조 또다시 받아들이면서 중일방정 공동협정을 맺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성해방 강조하고 특히 정족 같은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성도 자유롭게 연애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항일 운동이지만은 또 각종 있었던 사회 문제까지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사운동에서. 자, 그래서 결과는 이제 민족운동이 확산이 되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비르사의 조약 조인을 거부한 제1차 세계전 이후에 맺어졌던 비르사의 조약을 거부합니다. 왜? 중국 내에 일본 이권을 승인했어요. 파리 강화 회의 때. 그러니까 이거를 조약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민족운동이 더욱더 확산되었고, 그래서 이 오사운동의 의미는 학생운동에서 시작해서 북경의 대학생들 이 시작을 해가지고 노동차 시민개체 등 전 국민적으로 나아가게 된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라고 부른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오사운동의 전개 과정과 결과, 의의까지 한번 본 거지. 이 오사운동은 또 한 번 얘기하면 뭐다? 우리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평화롭게, 투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시행된 비폭력적인 운동이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오사운동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러시아 내에서 대두를 하게 되었고, 이 공산주의들은 전 세계로 자신의 사상을 퍼뜨리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중국 공산당의 성립의 배경에는 첫 번째 카라한 선언. 소련에 있었던 카라이라는 사람이 뭐라냐?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얻은 특히 아편전쟁 이후에 북경조약이죠. 그 북경조약과 아니면 난징조약과 북경조약으로서 많이 얻었던 러시아 이권들을 전부 다 포기한다고 선언해. 왜? 포기한 대신 뭐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중국 내에서 많이 퍼지게 하는 겁니다. 머리 잘 쓴 거지. 네, 카라한. 이게 바로 카라한 선언이에요. 자, 그래서 소련은 일본과 다르네. 일본 애들은 21개조 요구를 하면서 우리의 이권을 뺏으려 하는데, 저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사상으로 있는 소련은 자신들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사상만 중국 내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얘기하네.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라한이 머리 잘 써가지고 중국 내에 많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을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한면을 느낀 민중들이 공산주의에 환호하면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되었고, 그러면서 5월 30일 운동, 오상공 운동 이렇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직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이야, 상해에서. 이때 뭔가 파업하면 항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얘들이 많이 돕잖아. 얘네들은 다 뭐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대표로 하는 소비에트 연방정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항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중운동에서 공산당의 지도 역량을 강화하면서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공산당을 믿으면서 중국 공산당이 성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중국의 통일 전개는 다음 동영상으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좀 꺼줘. 똑같은 버튼 누르네.